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53페이지. 지난번에 했던 거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53페이지 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 개념들 중에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죠? 일단은 자리가 품사를 지배한다. 너무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 뭐다? WH나 how로 시작하게 되면 얘는 의문사죠. 의문사는 뭐다? 접속사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ing나 pp로 끝나는 소위 말해서 분사죠. 분사는 뭐다? 분사는 동작성이 있는 형용사다. 형용사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세 번째로 이건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냥 주어 동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로서 문장이 끝나면 만약에 내가 명사로 동사로 주어 동사로 문장을 이어주잖아요.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 끝나고 명사로 이어줄 때는 전치사,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이을 때는 to,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이어줄 때는 접속사, 관계사, 그 다음에 의문사로 어떻게 한다? 문장을 이어준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주어 나오고 명사 나오고 동사가 나왔을 때 총 몇 가지? 8가지. 지금 우리 이 파트에서 배우는 거죠. 형용사, 전치사 플러스 뭐다? 명사, to 동사 원형의 ing, pp, who, 이렇게 whom, 이렇게 그때 whom이 생략된 경우죠. 이렇게. 물론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관계부사들 있죠. 관계부사가 와서 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와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어주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너무 당연한 단순한 논리인데요.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여기 뒤에 또 만약에 명사의 목적어가 나왔잖아요. 명사의 목적어나 만약에 비동사면 뭐 된다? 보호가 될 것이고 타동사면 뭐 된다? 목적어가 되잖아. 그럼 이렇게 또 어떻게 한다? 얘가 그대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 형용사, 전치사, 명사, to 동사 원형의 ing, pp, who, 그 다음에 whom, 그 다음에 whom이 생략된 경우, 그 다음에 관계, 부사, 전치사 플러스 어떻게 한다? 관대. 자, 여러분, 이게 이해돼요? 이게 이게 만약에 내가 문장 분석하면서 이게 이해되잖아요. 이게 이해되고, 이게 이해되고, 지금 말한 거 하나, 둘, 셋, 넷, 5가지죠. 4가지죠. 정확하게 이해되면 문장 분석을 못 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능 정도 문장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랬어요? 보통은 여기서인데, 수능 정도 가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편입은 뒤로 넘어가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 여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문장 분석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포인트는 얘예요. 이게 문장 전체 동사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문장 전체 동사를 찾을 수 있냐 없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해석의 문제죠. 구조를 알고 있으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구조와 단어를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 구조하고 예를 들어 단어를 알고 있는데 내가 해석이 안 된다는 건 구조를 모르거나 단어를 모르거나요. 그렇습니까? 해석은 되는데 약간 부드럽지 않은 해석은 나올 수 있겠죠. 그래도 해석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라도 부드럽지 않은 해석이 나온 거 지금 선생님하고 배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해석이 안 되는 거 몇 가지 좀 찝어드리면 이거죠. 자, 잘 들으세요.
이 가기 전에 3과 4가인데 핵심인데 잘 들으세요. 가장 힘든 게 여기입니다. 요거. 여기 있는 ED 있죠. 하고 여기도 ED죠. 맞습니까? 하나는 과거 분사고 하나는 과거 동사예요. 맞습니까? 내가 저걸 파악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 분사로 쓰이면요. 뒤에 뭐냐면 동사가 있어요. 근데 얘가 ED 어떻게 하나? 뒤에 동사가 없죠.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뭐냐면 제가 힘들게 다 쓸게요. 여기가 다 뭘로 바뀌는 거예요? that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당연히 뭘로 바뀐다? that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도 뭐다? that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that으로 바뀌는데 잘 봐요. 저 that으로 바뀌는 건 어떻게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동사 다음에 대절이냐 명사 다음에 대절이냐 아니면 주어 이렇게 대절이냐 그죠? 로 우리 어떻게 한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된다. 지금 쓰세요 빨리. 여러분 제가 필기하면 쓰세요. 그냥 멍 때리고 보지 말고. 됐어? 뭐? 자, 볼게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53페이지에는 뭐 배울 거냐면 여기 배우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 파트 52페이지, 53페이지 잠깐 볼래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 선생님, 교재를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지금 우리 53페이지 보면 유닛 3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53페이지에 유닛 3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선생님 보세요. 요게 3과입니다, 3과. 3과 1, 2, 3, 4, 5번. 괜찮아요? 3과 1, 2, 3, 4, 5번 지금 배우고 있죠. 순서대로.
괜찮아요? 자, 그러면 사과에서는 요거 배우는 거예요, 사과. 사과에서 어떻게 한다? 주격관계에서 목적관계 되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형용사 절 배우고, 삼과에서 형용사 구 배우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 삼과에서 설명할 건데, 다시 가서 삼과에 보면, 우리가 현재 분사인 경우 있죠? 현재 분사인 경우. 현재 분사인 경우 정확하게 어떤 경우입니까? 여기죠. 여기에. 예. 그죠? 이걸 설명한 경우입니다. 그죠? 자,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 선생님 보세요.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왔잖아요. 이렇게 ing 나왔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 쭉쭉쭉쭉 가잖아요. 그리고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해석할 때는 주어는 동사 원형 하다. 그것은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53번, 53페이지에 53페이지에 Police Investigating Crime 나왔습니다. 그죠? 자, 경찰이 어떻게 했어요? Investigating 조사했습니다. 범죄를요. 자, 그 경찰은 이제 복수 취급하죠. 경찰은 are looking for 찾고 있습니다. 새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속으로 하셔도 돼요. 그죠? 다시 여러분 여기서 ing에 의식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죠? 그냥 동사처럼 경찰은 찾고 있습니다. 그죠? 범죄를요. 그 경찰은 어떻게 하고 있다? 새 남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범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경찰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죄를요. 그 경찰은 새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할게요? 그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도시를. 괜찮아요? 자, 그 길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두 도시를. 그 다음에 그 도로는 좁습니다. 네로우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네로우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좁은이 있어요. 근데 잘 봐요. 잘 봐요, 여러분. 단어를 공부할 때 어근, 어미, 전미사 이거 따져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단어를 있잖아요. 이 단어를 지금 같은 단어죠. 이 단어를 예를 들어 사람에게 갖다 대면 사람이 좁다. 자, 이 단어를 만약에 사물에 갖다 대면 좁다의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순하게 사물에게 이게 예를 들어 사물이라고 할게요. 얘를 사물에다 갖다 대면 이 내려온 단어가 뭐냐? 진짜 길등이 좁은 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얘를 만약에 사람에게 갖다 대면 좁은 하면 어떤 뜻일까요? 사람의 마음이 좁은 거예요. 우리 진짜 실제로 어떻게 한다? 마음이 좁다. 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마음이 좁은. 이게 부드러운 해석이 갑자기 생각이 난다. 마음이 좁은을 또 뭐라 표시하죠? 속이 좁은. 그죠? 속이 좁은. 속이 좁은인데 그냥 속 좁다고 하나요? 아, 이거 어떠냐면 약간 근시안적인 거. 근시안적인.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면 멀리 보지 못하는 거. 멀리 보지 못하는 거. 좀 어렵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뭐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죠. 어떤 느낌? Not in sight.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내로운 느낌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를 볼 때 그거를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 갖다 대느냐? 사물한테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뜻이 어떻게 한다?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달라진다는 게 어떻게 한다? 그 느낌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3번입니다. 그죠? 3번에 the person taking to chairperson이죠. 그 사람이 take to 하면 맡다 뜻입니다. 맡다. chairperson을 맡았어요. 그 사람은 새로운 어떻게 한다? 교수님입니다. 자, 4번은 별표할게요. 요거는 수동태 부분하고 연결돼서 별표할게요. 모든 직원들이 참여합니다. 그 회의에 참여합니다. 그 직원들에게 줍니다. 어떻게 한다? 점심을요. 자, 요건 별표한다고 했어요. 다시 갔다가 올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그 다음 넘겨서. 자, PP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여러분한테 뭘 강조했었냐면, 지금 PP 할 건데 뭘 강조했었냐면, 저 PP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문법적으로 먼저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은, 자, 선생님 보세요. 이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동사 나오고, 동사에도 뭐가 붙었어요? ed가 붙었다고 그러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잘 들어. 이 동사 여기 있는 PP하고 여기 있는 PP를 구분하는 게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여러분이 문장 분석 안 되는 게 80%는 다 여기에요. 알겠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ED가 됐잖아요. ED가 되면 얘가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요거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동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동사가 있어요?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죠. 그럼 봐봐. 자동사의 ED형이잖아요. 여러분, 자동사의 ED형은 동사일까요? 아니면 분사일까요? 자, 분사는 형용사라고 했어요. 자꾸 분사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 말고 그 분사는 형용사였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착한, 귀여운, 예쁜, 슬픈이요. 동작이 없는 형용사죠. 일반 형용사였으니까. 우는, 깨진, 그 다음에 저장한. 이건 뭐야? 동작이 있는 형용사죠. 이거 분사예요. 괜찮아? 여러분, 자동사 ED형이에요. 자동사 ED형이면 동사예요, 분사예요? 자동사는 수동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무조건 동사죠. 맞습니까? 자동사는 수동이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타동사의 ED형인데,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타동사 ED형인데 뒤에 뭐라고요? 목적어가 있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I loved you처럼요. 타동사 ED형인데 목적어가 있다고. 맞습니까? 자, 그럼 이때는 동사예요, 분사예요? 이때는 동사입니까? 분사입니까? 이때도 동사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타동사의 ED형인데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 없고 전사 플러스 명사가 오거나 부사가 와요. 그럼 뭐다? 동사예요, 분사예요? 이때는 뭐가 된다? 분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통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일반적인데, 자,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구분하고 싶다. 어떻게 구분한다? 제가 아까 알려줬죠? 어떻게 구분한다? 아까 알려줬잖아요. 과거 분사는 뒤에 동사가 있다, 없다? 동사가 없다고. 아, 죄송합니다. 과거 분사 뒤에 동사가 있다, 없다? 동사가 있다고. 그렇습니까? 과거 분사는 뒤에 누가 있다고요? 동사가 있다고요. 근데 과거 동사는 뒤에 동사가 당연히 있다, 없다? 동사가 없고 두 개 누가 한다? 목적어가 나온다고. 알겠죠? 더 간단한 건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어쨌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명사 다음에 이렇게 ing나 pp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거는 여기 딱 정리를 할게요. 일단 요것만 먼저 정리할게요. 이렇게 명사 다음에 ing, pp가 나오잖아요. 그죠? pp가 나오게 되면, 잘 봐요. pp가 나오게 되면, 이 ing가 될지 pp가 될지 누가 결정한다고? 이 명사가 결정한다고. 알겠어요? 왜? 형용사는 단독으로 쓸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kind는 단독으로 못 써요. 알겠습니까? 뒤에 명사가 붙던 앞에 뭐 있다? 주어가 있든 간에. 그래서 쌤이 그랬죠. 항상 얘기하죠. 명사가 스스로 하면 어떻게 한다? 스스로 하다. 하면 어떻게 한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명사가 스스로 하면 뭐라고? ing 능동. 명사 스스로 하지 않으면 뭐라고? pp 수동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가면 여러분이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잠깐 필기 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말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말은 주체가 되는 게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도 주어가 될 수 있지만 사물도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국어는 즉 사람이 주체, 즉 주어가 되는 경우가 90%가 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 언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영어는 주체가 사물이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53페이지 잠깐 봐봐요, 여러분. 53페이지 보게 되면 경찰 나오죠. 자, 여기서 people's investigating 나왔습니다. 그죠? 이건 당연히 뭐야? 경찰인 명사가 스스로 조사하는 거니까 아인이 쓰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문장 보면 띵하다고. The road. 선생님, 길이 어떻게 도시를 연결할 수 있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이 어떻게 도시 연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어색하게 느껴지면 딱 하나예요. 주어를 무조건 누구로 두겠다? 사람으로 두고 어떻게 한다? 생각하니까 저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배우고 있는 영어죠. 영어는 뭐라고? 사물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길이 어떻게 한다? 두 도시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것만 조금 어떻게 한다? 연습을 이렇게 가르쳐 줘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라고 문장 보면서 계속 이해하셔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러면 부드러운 해석인데, 여러분 이 강좌가 뭐가 좋냐면, 이 강좌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 강좌 끝나잖아요. 이렇게 강좌 끝나고 완강하시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계속 이제 강의 올릴 건데, 대학 갔을 때 되게 편합니다. 수능도 편하고, 알겠습니까? 왜? 내가 대학 가면 다 원서 읽잖아요. 여러분, 잠깐 여담 할까요? 여러분, 수학을 읽잖아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 거 아시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맞습니까? 이 수학이 뭐야? 내가 대학에서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대학 가게 되면 이렇게 해요. 뭘 하냐면, 여러분, 대학 가면 갑자기 수능 끝나면 이 수능 영어 누가 풉니까? 막 이런 개소리 한다고요. 원어민들도 못 푼다고 얘기한다고 알겠습니까? 원어민도 못 풉니다, 당연히. 왠지 아세요? 원어민들은 SCI급 논문을 읽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평상시 원어민들은 SCI급 논문을 읽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도 국어 논문 중에 SCI급 논문을 읽으세요? 안 읽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 1학년 가서 경영경제학과들은 맹큐의 경제학을 본단 말이에요. 맹큐의 경제학을 어떻게 한다? 원서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당연히 간호학과 가도 원서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어를 리딩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 리딩 능력을 시험하는 게 뭐예요? 예, 수능 영어입니다. 알겠어요?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수능 영어 만점인데 한마디도 못한다. 그거랑 다른 영역인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같은 영역이라고 말하니까 사람, 좀 짜증나기도 하고요. 그죠? 어제 어떤 어머님이 상담이 오셨는데, 그, 전략적 선택을 몇 개를 하시는 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 제가 초반에 그 기대와 희망 이런 걸 좀 깨드릴까 해서 현실 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뭐 시립대학교다. 근데 시립대학교인데 내가 수시를 원서를 넣었는데, 잘 들으세요. 수시를 원서를 넣었는데, 예를 들어 여기 10명을 뽑는데, 예를 들어 9명이다. 9명밖에 안 뽑혔어요. 그죠? 그럼 나머지 한 명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11명째니까 내가 실력이 좋아서 이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대학은 바보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한다? 9명 뽑았습니다. 9명만 뽑습니다. 그 한 명은요, 이거 정시로 2월 시킵니다. 알겠죠? 그냥 수준이 안 되면 안 뽑아요. 그래서 요거 착각, 1번 착각, 1번 착각. 두 번째는, 그것도 어머니도 많이 알아보셨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나 아니면은,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알죠? 원주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 캠퍼스. 여기 들어가서 본캠으로 어떻게 한다? 뭐 하겠다? 본캠으로 뭐 옮기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개소리입니다. 안 옮겨줍니다.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다못해 여러분이 그 이명학 선생이라고 아시죠? 들어봤죠? 이분 뭐예요? 이분은, 저 깜짝 놀랐는데, 이분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입니다. 본캠 아니에요. 이분이 말하는 구라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이분 실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말을 그렇게 안 했으면 텐데, 여러분,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번역을 맡기진 않습니다. 알겠어요? 자기가 뭐 대학교 때 뭐 번역을 뭐 전공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알바했다는데, 여러분,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애들한테 번역을 맡기지,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게 번역을 맡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4등급대가 들어가는 학교인데, 거기서 뭘 맡깁니까? 그죠? 제 동생이 사수에서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들어갔고, 지금 카드 의학점을 다니면서 학원을 하고 있거든요. 제 친구가, 제 동생이 엄청 싫어합니다. 자꾸 연세대 본캐민 척 하는 게 너무 짜증난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안 되니까, 엄마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거죠. 내 아이의 성적을 어떻게 한다? 내 아이의 성적이 있으니까 성적에서 막 뻗어보려는 거 내가 이해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뻗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요행을 바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수시를 다 어떻게 쓰시냐면 상향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적절한 상향이 아니라 우주 상향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우주 상향 써서 혹시나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 명이 비면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대학이 바보가 아니에요. 대학이 왜 바보가 아닌지 아세요? 여러분 뽑았죠? 여러분 어떻게 한다? 좋은 취업을 해서 아웃풋이 좋아지죠. 우리 닭이 살아남는 거예요. 거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딱 생각해도 이게 살짝 망한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약간 불안불안해 보이는 대학들 있죠. 어떤 대학 있어요? 기본적으로 의대 없는 대학들. 두 번째로 공대가 좀 유명하지 않은 대학들 있잖아요. 불안불안하잖아요. 어디가 불안불안해요? 한국외대 불안불안하죠, 지금. 맞잖아요. 물론 한국외대 좋죠. 중경 외시 중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시립대하고 외대가 의대를 유치하고 싶어가지고 반 미쳐 있거든요, 지금. 그죠? 여기 잠깐 했습니다. 나 하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 엄마들은 그럼 등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학원에 등록할까, 안 할까? 당연히 안 하시겠죠. 기분만 나빠 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원주대, 연세대학교 미래캠에 가서 본캠으로 전과도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면 안 될 게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기치는 거죠, 여러분. 사기치는, 저 그런 사기는 안 쳐요. 그런 사람이 괜찮아. 아니, 그럼 생각해봐. 6년을 공부해서 거기 연세대학교 들어가는, 그럼 내 동생은 그러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내 동생 같은 경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3년을 공부해가지고 연세대학교를 들어가는데, 그죠? 그 노력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고3들 알고 있겠지만 제가 어떻게든 뭡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루트로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 빡세 미친 듯이 정시, 수시, 양론수시, 나중에 편입까지 진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루트잖아요. 그죠? 거기에 여러분의 뭡니까, 여러분? 핏을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갔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외대가 무조건 안 좋냐? 그건 아니에요. 한국외대 엄청 좋아요.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 제가 엄청 좋아요. 글로벌 캠퍼스인데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여기 가면 한국외대가 아까 제가 뭐랬어요. 의대하고 뭡니까? 여러분 공대가 없으니까 이게 학교가 엎어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저 서울 요것만 하고 수업할게요. 서울에 이문캠이 있어요. 여기 이문캠 가보셨어요? 여기 가면 어떠냐면 요즘에 잘 지은 고등학교 만도 못해요. 좀 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사물함 있잖아요. 사물함이 어떤 거지 아세요? 약간 한 2000년대 초반에 나오는 그 철제 사물함 있잖아요. 다치면 콱 오는 거 있잖아요. 딱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못한데? 그 학식을 보통 옆에 경희대 가서 먹고 막 이래요. 경희대가 더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다 본캠을 만약에 다닌다 그러면 공부 못했던 소리 안 듣죠? 맞습니까? 우리 학원에 있는 선생님도 어떻게 한다? 한국에다 본캠이잖아요. 그죠? 1점, 그 학과를 가려면 1.35 정도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한국에다 여기 보면, 이게 글로벌, 여기, 원래 용인 캠퍼스 글로벌 캠인데, 그 글캠에 지금 뭐가 있냐면, 바이오 메디컬 학과하고, AI 이거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AI 융합 데이터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국에 대해서 지금 반 좀 돌아가지고 이과 엄청 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한국외대가 이게 용인시에 있거든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용인시 있고 이게 서울에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도 한 2시간 반 가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우리 학원에서 2시간 반 가야 되는데, 한국외대가 지금 여기 인천 송도 글로벌 있잖아요. 거기 땅을 이미 사놨어요. 사놓았다고. 검색해보시 나와요. 거기다 캠퍼스를 지으려고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금융위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위기가 와가지고, 스탑한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용인이자 이게 처인구인데, 재밌는 거, 여기 있잖아요. 땅값이 별로였거든요. 땅값이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 그 삼성전자 용인에 반도체 짓는다고 이 땅값이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팔기를 조금 주저하고 있는데 아마 그 한국 외대는 여러분 다닐 때쯤이면 이거 팔고 이 송도 글로벌로 올 겁니다. 이거 어느 순간 어떻게 한다? 여기 학과 미친 듯이 밀어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이오 그다음 뭐예요? AI 그다음 뭐예요? 기계공이죠. 여기서 빠지는 게 뭐예요? 컴공이 빠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컴공은 지금 들어가면 좀 솔직히 컴공은 지금 들어가면 여러분 컴공은 원래 잘 드세요. 컴공은 원래 뭐냐면 전산학과예요. 전산과라고 전산과 알겠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가죠. 카이스트에 컴퓨터학과 없어요. 카이스트는 뭐라고? 그걸 전산과라고 불러요. 타 대학은 어떻게 컴공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지금 여기 들어가면 조금 세게 얘기할게요. 약간 자살각입니다. 약간 자살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이오, AI, 기계는 요 기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로봇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봇.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바이오, AI,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뭐다? 빅데이터. 솔직히 빅데이터는 AI의 하위 호환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가려면 이과 중에 하나 가야 돼요. 이과 중에 하나를 가야지 여러분께서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조금 이렇게 유망한 거예요. 지금 선생님 학원에 지금 뭘 듣고 있느냐면, 지방대 간호학과 합격한 언니가 있어요. 지금 졸업했죠? 근데 이 언니가 저희 학원에서 편입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내가 왜 들으세요라고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작년에 뭐 편입을 많이, 괜찮은 대학 합격시킨 것도 있는데, 왜 하세요라고 물어보니까 간호학과를 2학년을 마치고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경희대 간호학과, 그 다음에 건대 간호학과, 한양대 간호학과. 이 간호학과를 2학년 졸업해야지 2학년을 마쳐야지 편입할 수 있고요. 일반 타학과가 간호학과 편입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졸업했다. 그럼 뭐 하실 거예요? 라고 그러니까 그냥 국시를 볼 거 아니에요. 국시를 봐서 어떻게 할 거냐니까 여기 바이오로 취직하려고 하는 겁니다.
빌드업 좋죠. 맞습니까? 졸지 말고. 맞습니까? 여기 여러분이 네 일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진짜 하나만 얘기할게요. 진짜 물어 살지 마세요, 진짜. 진짜 재수 진짜 없거든요. 알겠어요? 네, 여러분 이런 말은 이제 고등학생들이니까 다 알아둘 거 아니에요. 씨발 인생을 물어 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어제 우리 와이프 모임에 갔는데 어머니가 우리 남자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한대요. 아무것도 안 한대요. 중3 때도 아무것도 안 하길래 학원 보낼 때 안 간다 그러길래 혼자 한대요. 혼자 한대요. 알아서 한대요. 혼자 한대요. 알아서 한대요. 이 지랄을 6년을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뭐 하냐니까 논대요. 물어 사는 거잖아요. 완전 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중에 이런 애들 있어 없어요? 있죠. 친구들 와가 만나서 그냥 하하고 재밌게 놀고 뭡니까? 그럼 게임이나 좀 하고 어떻게 하면 돼. 근데 전국적으로 어떤 애들은 그걸 하면서도 자기의 분야를 어떻게 한다 만들어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내려고 하고 좋아하는 거 찾으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씨발 이것도 안 하는 거죠. 무죠. 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그래서 제가 그때 주변에 있어가지고 잠깐 만났어요. 따로 또. 그래서 진짜 그런 대화 상담하기 싫은데, 그래서 군대나 보내시죠. 그러니까. 야, 이 새끼 군대도 안 간대요. 언제 갈 거니까. 아, 친구들 늦게 가는 거, 자기도 늦게 간대. 여러분, 친구들 늦게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대학을 다닌다든가, 뭘 한다든가. 그냥 무래요, 무. 그럼 알바도 안 한대요. 완전 무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일을 많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듣고 있잖아요. 이거 내 상황인가 싶으면 그게 여러분 상황인 거예요. 잘 들어요. 그게 내 상황인가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여러분 상황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하세요? 잘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상황을 공부하려면 딱 하나예요. 집이 처망해야 돼요. 집이 처망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새벽에 소파에서 울고 있어요. 그럼 게임 끝난 거 알겠습니까? 그 상황까지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은 그 상황까지 갔어요. 선생님 그 상황까지 갔다고요.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한 거라고. 이해되니? 제가 쪽팔려서 말을 안 하는데 쪽팔릴 건 없죠. 우리 아버지가 뭐 집을 더 잘 살게 하려고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실패를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수능을 딱 봤는데 재수하려고 하니까, 형민아, 대학을 장학금 받는데 가면 안 되겠냐? 아버지 미안한데. 알겠습니다. 갔어요. 그죠? 가서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상황이 닥치거나 오기거나 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세요. 제발 이 상태로 있지 마시고요. 이 상태로 있지 마시고. 알겠죠?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하다못해 고등학교 3학년 때 퍼득퍼득 이기를 가서 하셔야 돼요. 고2 때까지 오니까 쳐놀더라도 고3 때 퍼득퍼득 이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3 때만 공부하면 어떻게 한다? 갈 수 있는 대학이 별로 없죠.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1년 동안 퍼득퍼득 거렸다는 게 또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릇조차 없잖아, 얘는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제가 이랬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보세요.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 있잖아요. 완전히 애를 포기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나는. 그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잘 봐요. 그러면 지금 그 순간에 그 아이를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집에 있으니까. 와서 상담 좀 받아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전화했다? 어떻게 할까, 여러분 생각? 안 오죠? 자, 이게 이 아이의 현재 모습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어머니 여기서 뭘 기대해요? 우리하고 상담을 해서 뭘 기대하시냐고. 그냥 놔두라. 그럼 어쨌든 군대는 끌려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는 그나마 다행이죠. 군대 끌려가잖아요, 그죠? 끌려가서 어떻게 한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군대에서 가만히 있으면 뒤지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거기서 약간의 일말의 기대를 해본다? 해본다. 그래서 빨리 군대를 보내는데 이럴 때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해병대를 보내야죠. 근데 해병대 갈 수 있을 체력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내야죠. 자, 잡소리가 길었습니다, 그죠? 자, 다시 이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PP인 경우 있잖아요. 자, 볼게요. 이것도 그냥 어떻게 하냐면, 자, 주어 다음에 PP가 나오잖아요. 자, 그 PP가 나오면, 자, 일단 뭐부터 하겠냐면, PP가 나왔죠. injured 나오는데, 뒤에 보면 쭉 가서 누가 나왔어요? 네. was라는 동사가 나왔죠. 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아, 형용사구나. 얘는 형용사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해석할 때는, 잘 보세요. 쭉 가서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 다시.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괜찮아요? 할게요.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에서. 그 사람은 tagged the hospital였습니다. 병원에, 자, 요게 잘 보세요.
아까는 자 take to라고 쓰게 되면 take to 쓰고 난 다음에 명사 쓰게 되면 이 명사를 맞다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자 미처시키 was taken to hospital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뭐냐면 자 시험 보세요. 여기서는 이 주어가 어떻게 한다? 이 명사를 맞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한다? 반대죠. 반대로 어떻게 한다? 반대로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병원이 이걸 맞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어떻게 한다? the person을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입원하다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뭐뭇을 맞다, 입원하다. 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러면 다쳤습니다. 사고에서. 그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이 깨졌다. 그냥 밀고 가세요. 괜찮아요? 되다. 여러분이 이 해석은, 자, 이거 금방 할 건데, 되다 또는 당하다 해석 있잖아요. 이게 수동태 보통 해석이라고 여러분 꼬꼬마 시절에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이 해석이 나쁜 해석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일단 볼게요. 그 문이 broken, 깨졌죠. 괜찮아요? 그 문이 깨졌습니다. 폭풍에. 그 문이 고쳐지지 않았다. 이렇게요. 동물들은 사용됩니다. 사냥에. 그 동물은 매우 발달된 후각이 있습니다. 다시 그 동물은 사용됩니다. 사냥에. 그 동물들은 매우 발달된 후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되게 어색하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어색하게 느끼실 건데 여러분이 기존에 하던 수동태 해석도 엉망이에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기존에 여러분이 되다, 당하다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석도 엉망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해석을 한번 받아들여 보라고. 자, 그럼 4번은 어떻게 한다? 이거 바로 다시 할 거예요. 4번은 그 여자아이가 체포되어졌습니다. 경찰에. 괜찮아요? 네, 요거 조금 더 부드럽게 할 거예요. 그 여자아이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걱정은 어떻게 한다? 이자입니다. 지불된 이자죠. 어떻게 한다? 트러블의 문제에 지불된 이자입니다. 그것이 오기도 전에. 자, 여기서 다시. 자, 선생님이랑 지금 뭐 할 거냐면, 자, 이렇게 해서 PP 해석을 제대로 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PP 해석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알려드린 적 있어요. 우리 결국엔 PP는 잘 보세요. 이 PP는 무슨 의미가 있죠? PP는 무슨 의미가 있죠? 자, 선생님 보세요.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썼던 것 중 하나죠. went, gone, going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PP 잠깐 볼게요. 여기가 이제 PP잖아요, 이거. 여기가 ing잖아요. 그러면 저 PP라는 건, 자, 우리가 이런 표현도 있죠. 무슨 PP가 있어요? BPP가 있고 HPP가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볼게요. 여기 있는 PP하고 여기 있는 PP하고 제가 이 표현 많이 했죠. 이 PP. 이 동그라미만 보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같죠? 있습니까? 우리 그런데 얘를 뭐라고 했다? 그럼 우리는 수동태라고 했어요. 얘를 우리 뭐라 했다? 완료라고 했어요. 그럼 PP는 무슨 의미가 있다? 수동하고 완료 의미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ing잖아요. 여기 BING죠. BING죠.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있는 ing하고 여기 있는 것만 봐. 여기 있는 ing가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죠. 여기가 무슨 의미였어요? 진행의 의미예요. 진행. 인간 태어날 때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수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PP는 무슨 의미가 있다? 수동과 완료 의미 있다고. 자 두 번째. 그럼 수동태 해석하는 법 알려줄게요. 자 봐봐요 여러분. 몇 번 보여준 적 있는데 I loved you. 물론 이걸 수동태로 만들진 않습니다. 얘를 수동태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You were loved by me가 되죠. 그럼 이걸 수동태로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 나와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너는 사랑받는다. 나에 의해서. 의미 전달은 되지만 평상시에 여러분 이런 말 안 쓰시죠? 맞습니까? 이런 말 안 쓰면 실제로 해석도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렇게 좋은 해석은 아니에요. 자,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있는 U는 누구였어요? 여기 얘였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였을 때 U의 해석은 뭐냐면 을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말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말은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한 민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말이 말을 잡아먹습니다. 즉 수동이 능동이 수동의 말을 잡아먹어요.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 왜 그러냐면 상대방의 말을 호응, 유도, 이끌어내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자, I'm surprised. I was surprised. 내가 놀랐죠. 그죠? by 뭐뭐 때문에 다 말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딱 오자마자 여러분한테 쌤 오다가 엄청 놀랐어. 끝내버리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한다? 궁금하잖아요. 뭐 때문에 놀랐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한다? 말을 유도하려고 한다면 자꾸. 알겠습니까?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한다? 그냥 정보를 다 전달해줘 봐요. I was surprised by 넣습니다. The things, it happened.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 놀랐어. 라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뭐뭐 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을을 자, 그 다음에 동사 하다 그 다음에 는, 이 가로 해석하는 여기는 I는 원래 이 자리가 은는이가 자리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자리값 찾아서 너는 사랑받는다 나의 의사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you 너를 을을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랑한다 나는 어때요? 자, 위에 해석하고 밑에 해석의 차이를 느끼고 이게 영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너는 사랑받는다 나의 의사가 아니라 너를 사랑한다 나는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볼게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부 뜻이 뭐예요? 기부는요? 기부 주다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만약에 비기부는 뜻이 뭐예요? 충격적인 해석이 나오는데 기분이 주다면 비기분은 어떻게 한다? 받다 이래버립니다. 이러면 이제 수동태 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니요. 기분은 끝까지 주답니다. 자, 그래서 she gave me 사람이죠. me 나에게 money 돈을 주었습니다. 그죠? 여기 수동태로 바뀌면 어떻게 한다? I 혹은 어떻게 한다? money죠. 자, 일단 I로만 할게요. 그죠? 자, I was given money by her.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 나는 받아줬습니다. 돈을 그녀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럼 얘도 어떻게 한다? 근데 아까와는 좀 다르게 삼형식에서는 을로 해석하죠. 근데 사형식에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자 보세요. 요게 누구누구에게 그 동사 하다 목적어를 는 이 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에게라는 해석을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다? 해석할게요. 나에게 주었다. 맞잖아. 주다니까요. 주었다. 돈을 그녀가. 괜찮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한다? 수동태 해석이에요. 정리할게요. 수동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면 주어 나오고 be 플러스 나오고 pp가 나오잖아요. pp가 나오고 어떻게 한다? 한 주어 플러스 be 플러스 pp 나오고 어떻게 한다? 그러면 목적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3형식이고 4형식과 5형식의 수동태잖아요. 여러분 자 해석을 할 때 팁 알려줄게요. 이게 꼭 3형식은 이렇게 쓰고 4형식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혼용해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해석 볼게요. 첫 번째 잘 들어. 첫 번째 해석 어떻게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첫 번째 을 또는 누구누구에게 동사 원형하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는, 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니면 이 목조가 끼어버리잖아요. 이거 두 번째 목조가 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똑같습니다. 을 누구누구에게 목적어 동사 원형하다 목적어를 끊는 이가 이게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해석 잘 보세요. 세 번째 해석은 여러분이 그 안에 그 해석이 있습니다. 는 이가 나오고 이 되다 받다 당하다 이런 해석이 있는 거예요.
당하다, 어떻게 한다? 누구누구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마지막 해석이 나쁜 해석입니까? 아니요. 잘 보세요. 우리 국어에 피동표현, 즉 수동편이 있습니다. 희리기 우구추. 알겠습니까? 그럼 뭐, 나는 어떻게 한다? 환영받았다. 나쁘지 않죠? 나는 그 회사에 의해서 환영받았다. 이것도 나쁜 해석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 잘 들어요. 해석이 하나가 어떻게 한다? 하나다. 이런 해석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말을 할 때 같은 말을 어떻게 한다? 두 번, 세 번 어떻게 한다? 꼬아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한다? 요게 뭐다? 수동태 해석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자유로워지잖아요? 그 어떻게 한다? 수동태 해석이 되게 예뻐지니까 나중에 해석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53페이지에 4번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그죠? 이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